안녕하세요, 설계쌤입니다. 네, 이번에는 챕터 10 CAD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CAD는 여러분 사용해 보셔서 아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전까지는 이제 도면을 손으로 그렸다면 손으로 그리지 않고 컴퓨터 툴을 이용해서 그리는 것들을 저희가 CAD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CAD, 오토캐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겠죠. 네, 그런 걸 가지고서 얼마나 이제 잘 그릴 수 있냐를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형 때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내용 다루고 있는 챕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컴퓨터 응용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CAD죠. CAD가 그냥 프로그램 이름이 아니라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의 약자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서 따온 게 이제 CAD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자, 보시면은 제품을 설계할 때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린다. 설계 지원 도구로서 아이디어 형상의 구체화 과정을 용이하게 지원한다.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종이에 그릴 때보다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용이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3D 형상으로 표현하는 거는 모델링이라고 하고, 2D로 하는 거는 이제 제도라고 하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설계 단계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장점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면 좋은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종이로 그릴 때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릴 때의 차이점을 상상을 해보시면 이 장점을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해집니다. 자, 보시죠, 하나씩. 첫 번째, 설계의 정확성에 따른 작업 수정의 용이성과 도면 신뢰도 향상. 네, 저희가 손으로 자를 대고 선을 긋는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깨끗하게 그리려 해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표현한 것보다 깔끔하게 그려지긴 좀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컴퓨터로 그린 경우에는 그렸던 거를 지우고 수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용이성이나 신뢰도 향상,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네, 시간도 단축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속도가 향상되고 생산성이 증대된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으로 설계 규격화. 네,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규격품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 그 규격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한 치수의 적용, 대입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가 좀 규격화되고 표준화가 향상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료의 저장, 당연한 얘기죠. 도면으로 저장하지 않아도 되죠. 이제 파일로 저장하면 되고 데이터화가 향상된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복잡한 도면의 작성에 수정 보완이 용이하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고, 신속한 관리가 가능하다. 네, 파일이니까 관리가 쉬워지겠죠. 너무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들 4개 적어놨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서 너무너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문제 보셨을 때 쉽게 해결 가능하실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CAD를 이용한 설계 프로세스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설계 프로세스는 원래 진행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각각의 프로세스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응용한 설계를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개념 설계, 스케치도 그리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건지 그 개념을 만드는 과정이죠. 다음으로 이제 기본 설계. 기본 설계에서는 기본 조건들, 이게 어떤 식으로 생겼을 거고 어떤 정도의 성능을 가질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반 여건들을 마련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세 설계. 전체적인 좀 틀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조립할 거냐 라든지, 어떤 식으로 좀 세부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거냐 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본다 보시면 되겠고, 다음 생산 설계. 자, 앞서서 이제 실제 제품에 대한 것들이 모두 결정이 됐다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가공 과정, 어떤 제조 과정을 통해 만들어낼 거냐를 결정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모델링을 하거나 한 다음에 그거를 저희가 가공 기계에다가 투입할 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해서 넣을 건지 이런 것들도 이 과정이 되겠고요. 그다음 품질 관리. 만들어진 거를 어떤 과정을 통해 이제 우리가 품질을 관리할 거냐. 이것들이 제조되는 과정 자체를 좀 통제할 수도 있겠고, 만들어진 이후를 통제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생산 보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내용들은 한 번씩 읽어보면 해당 단계에서 해야 될 것들이네 라고 바로 아실 수 있으니까 매치해서 보시면 좋겠고, 그거의 이제 순서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문제 해결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이제 CAD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중에서 중앙통제형하고 분산처리형 정도는 확실히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얘네 두 개가 좀 확실히 구분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 두 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시되는 편인 것 같고요. 자, 보시면 둘 다 호스트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호스트에서 모든 처리를 한 후에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식, 이 중앙에서 모든 걸 하는 중앙 통제형이 되겠고, 호스트가 있긴 하나 각각의 단말에서 자체적인 좀 컴퓨터가 있어서 세세한 것들은 각각의 단말 쪽에서 해결이 가능하도록 분산시켜 놓은 형태죠. 그렇다 보니까 가운데서 모든 걸 해결하지 않고 분산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분산 처리형이라고 하는데, 분산 처리형의 장점은 응답성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응답성이 빨라진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장점이 있고 뭐 어떠냐 라고까지는 저희가 뭐 다 디테일하게 아시기는 좀 쉽지 않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앞으로 시대는 이런저런 문제들 해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두 개를 좀 구분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CAD 시스템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CAD 시스템이라기보다 이런저런 용어들이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들에 대해서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나씩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밑에 있는 세 개는 워낙 다르기 때문에 암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연 생산 시스템, 플렉서블, 매니팩처링 시스템, 생산한 시스템이죠. 그런 것들이 될 거고, 공장의 자동화, 네, 오토메이션이죠. 뭐 그런 것들 FA고, 그리고 CIM은 모든 과정을 컴퓨터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개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CAD, CAD, CAM, CAM, 그리고 CAE. 뒷부분 가지고서 구분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매니팩처링, 엔지니어링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서 이게 뭐를 뜻하는구나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밑에 한번 개념 잡기 문제 보시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개념 잡기. 산업 현장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제품 설계와 컴퓨터를 활용한 제품 생산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다음 중 CAD의 응용 분야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 되겠느냐? 자, 첫 번째, 컴퓨터 이용 공정 계획. 두 번째, 컴퓨터 이용 제품 공차 해석. 그리고 컴퓨터 이용 NC 프로그래밍. 컴퓨터 이용 자재 소유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각각이 뭐에 해당하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첫 번째는 공정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NC 프로그래밍. NC 프로그래밍이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가공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CAD의 단계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서 생산을 하는 CAM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에 있는 공정 계획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CAD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공정을 담당하는 CIM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와 있는 네 번째 컴퓨터 이용 자재 소유 계획. 이 자재 소유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FMS 같은 데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CAD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CIM에서도 좀 어느 정도 담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CAD 시스템 장치입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중앙 처리 장치 나와 있죠. 중앙 처리 장치는 논리 연산 장치, 그리고 제어 장치, 그리고 기억 장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네, 여기에 뭐 뒤에 보시면은 뭐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이런 것들이 등장할 텐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제시가 되는 편입니다. 다음 중 중앙 처리 장치에 뭐 해당되는 장치가 아닌 것은 해놓고 기억 장치, 뭐 제어 장치, 논리 연산 장치,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입력 장치, 뭐 출력 장치, 뭐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이거는 좀 구분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기억 장치 먼저 하나씩 한번 보시죠. 자,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롬, 램, 하드, SSD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보조 기억 장치가 이제 다른 개념인데, 주기억 장치는 저희 컴퓨터에 이미 설치가 되어서
그것을 뭐 이제 기억하고 읽고 쓰고 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메모리라 보시면, 보조 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정말 말 그대로 보조하는 겁니다. 더 이제 확대하고 싶은 개념인 거죠. 확대할 때 쓰는 거, 뭐 USB라든지 그 밖에 자기 테이프 디스크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요새 볼 수 없는 것들, 특히 CD도 요즘에 보기 어렵죠. USB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논리 연산 장치. 논리 연산 장치는 연산을 담당하는 장치예요. 이름만 봐도 바로 아실 수가 있겠죠. 연산이란 뭐냐? 뭐 사칙 연산이라든지, 저희가 앞에서 컴퓨터는 데이터를 디지털식으로 처리하니까 뭐 0, 1 가지고 막 쭉 표현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산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나타낼 거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연산들을 제어하는 곳인 연산 제어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레지스터, 어큐뮬레이터, 주소를 담당하는 어드레스 레지스터, 명령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있더라. 제어부에 해당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네, 다음으로 제어 장치입니다. 네, 제어 장치는 보시면 입출력 장치를 비롯한 연산 기억 장치로부터 신호를 받는 겁니다. 얘네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로부터 이제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가 이제 활용돼야 되는 곳에다가 신호를 잘 보내는 그런 제어를 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입출력 장치 등등 어쩌고 등장하니까 걔네가 제어 장치에 해당한다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걔네가 보내는 신호를 받는 곳이에요. 자,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개념 잡기. 컴퓨터의 구성 요소 중 중앙 처리 장치의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아닌 것. 주요 요소 뭐뭐라 그랬죠? 논리 연산 장치, 제어 장치, 기억 장치 세 개였죠? 연산, 제어, 기억. 자, 1, 2, 3번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럼 4번은 입출력 장치니까 이건 해당이 안 되겠죠? 정답 4번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입력 장치입니다. 네, 입력 장치 문제 제법 등장하는 편입니다. 문제가 제법 등장해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물리적 입력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입력 장치는 신호를 입력하는 장치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마우스, 키보드, 스캐너, 아니면 뭐 터치 스크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물리적인 입력 장치입니다. 자, 보시면은 뭐 마우스, 키보드 요즘에도 쓰는 것들도 있는데 잘 안 쓰는 것들도 있어요. 뭐 보시면은 트랙볼, 네, 덜어 쓰긴 하죠. 뭐 스캐너 이런 것들도 쓰긴 하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마우스, 키보드, 스캐너, 트랙볼, 터치 스크린, 라이트펜, 태블릿, 디지털 카메라, 조이스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각각의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까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다음 중 입력 장치의 종류로 옳은 것은 아닌 것은, 뭐 이 정도만 나오니까 입력 장치에 뭐 마우스가 있었네, 키보드가 있었네, 뭐 이런 것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봐주시고, 자, 논리적 입력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논리적 입력 장치는 위에서 봤던 물리적 입력 장치랑 좀 다릅니다. 자, 보시면은 뭐 좌표를 입력하는 거, 문자 열을 입력하는 거, 스칼라 값을 입력하는 거, 메뉴를 선택할 때 입력하는 거, 물체 선택 입력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각각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다음 중 뭐 논리적 입력 장치에 해당하는 것, 아닌 것, 그렇게도 나오니까 이 각각의 이름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있는 것도 이름이었고요. 밑에 있는 것도 이름이니까 이름 정도는 꼭 확인해 주시고, 다 됐다 그러면은 이제 특징 정도 조금씩 매칭해서 알고 계시면은 큰 도움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 중 CAD 시스템의 입력 장치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1번 라이트펜, 2번 조이스틱, 3번 트랙볼, 4번 엘렉트로스태틱 플로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게 영어로 제시 되어 있으니까 되게 좀 그럴싸해 보이는데, 사실 앞에서 봤던 입력 장치의 이름을 영어로 표시해 놓은 것 뿐이죠. 자, 보시면은 세 개는 아까 등장했던 것들인데, 플로터는 이제 출력하는 계열이니까 출력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보시겠습니다. 3번 출력 장치입니다. 출력 장치 말 그대로 이제 컴퓨터가 각종 신호를 받아서 내부에서 처리한 후에 밖으로 내보내는, 출력하는, 사용자가 볼 수 있게 출력하는 장치라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제 그래픽 디스플레이, 저희가 뭐 사용하는 모니터,
혹은 이제 노트북의 화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픽 디스플레이에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종류로 뭐 CRT, PDP, EL, LCD, LED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뭐 CRT, PDP, EL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요즘에 잘 안 쓰는 편이고, LCD, 뭐 LED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도 각각의 종류 정도는 이름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CRT 음극선관, PDP 플라즈마죠. P, 그리고 EL 전자, 발광판형, 그리고 LCD 리퀴드죠.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 LED 라이트 이미티드 다이오드 뭐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니까 확인해 두시고요. 아, 가끔 이 문제도 나옵니다. 해상도 도트 퍼 인치 단위 길이당에 몇 개의 점이 있냐를 가지고서 해상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단위가 이제 DPI인 건데, 해상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가끔 등장하기도 하니까 DPI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봤던 게 이제 그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주는 뭐 모니터 같은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실물로 뭔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플로터. 앞에 문제에서 봤던 그 제시됐던 보기였죠. 얘도 이제 뭔가 프린터처럼 뭔가를 출력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플로터는 그래픽에 의해 처리된 결과를 종이로도 할 수 있고, 마이크로 필름으로도 할 수 있고, 판 같은 이런 여러 매체에다가 출력하는 건데, 프린터처럼 뭐 잉크젯식도 있고 정전식, 열전사식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종류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모르시더라도 플로터가 출력 장치였구나 정도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밑에 있는 프린터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번쯤 이런 거 종류 알고 계시면은 가끔 도움은 되니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 한번 볼게요. CAD 시스템의 출력 장치로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상 이거 상관없이 그냥 출력 장치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되겠죠. 1번 플로터, 2번 디지타이저, 3번 PDP, 4번 프린터. 네, 디지타이저는 아까 입력 장치에서 등장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타이저는 입력 장치니까 당연히 정답 2번이 되겠고요. 플로터 출력하는 거였고, PDP 앞에서 봤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였죠. 네, 4번 프린터 당연히 출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너무 그렇게 딥하게까지는 안 보셔도 이름 정도, 그리고 이게 입력인지 출력인지 정도는 명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은 암기할 게 그래도 제법 있습니다만 좀 간단한 것들이라서 공부하시는데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하신 것들도 한 번쯤 더 공부해 보시고 암기 잘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